원더권 감성돔의 화끈한 손맛을 찾아 오늘은 추자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원더권 대물 포인트로 꼽히는 섬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를 찾았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4시간여 긴 백길을 달려 육자 감성돔의 짜릿한 손맛을 꿈꾸는 낚시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곳.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된 아름다운 섬 가거도로 떠나보자. 이른 아침, 해가 뜨기엔 이른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밑밥 준비에 바쁜 블루샤크 유니맥 낚시여행 필드 테스터 정용선 씨. 여기서 직접 개가시나 봐요. 네, 거기서 이제 현지 막 도착하면 저희가 여기서 8시 배입니다. 8시 배면 가거도에 현지 12시에 도착돼요. 12시에 도착돼가지고 식사하고 하다 보면 1시 약간 넘어서 여장 풀고 하다 보면 우리가 출조를 할 수 있어 남아서 거기서 또 현지에서 밑밥기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오후 물때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밑밥을 미리 개서 들어가가지고 바로 낚시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여기서 밑밥을 개고 있는 겁니다. 원더권 낚시에서의 성공 여부는 안맥 조절에 달려 있다는데 지금 가거도는 수심이 낮지만은 안에 속 조류가 강해요. 속 조류가 강해서 지금 파우더 자체도 비중을 좀 강하게 지금 밑밥을 배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낚시 밑밥을 배합할 때 가거도는 특히 안맥을 좀 많이 신경 써주는 것도 낚시하는 방법 중에 좋은 한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빠른 조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방법이다. 밑밥 준비가 끝났다면 다음 순서는 채비. 원더권 포인트에서만 가능한 그 특유의 거친 손맛과 대물급 사이즈를 예상해 원줄 관리 또한 빠뜨릴 수 없는 대비책이다. 지금 가는 가거도는 수심은 낮은데 물골 자체가 속 조류가 강해요. 그래서 고기들이 저항하는 힘이 엄청납니다. 대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3호, 2호를 쳐서 이 원줄이나 목줄이 많이 터져 나가는 낭패 보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원줄을 3호, 3.5 이렇게 하는 거는 3호를 가지고 목줄 2호를 쳐가지고 이래 낭패를 봤을 때는 바로 스프를 빼서 3.5로 교체를 하고 목줄도 한 단계 더 높게 해서 강제 집행할 수 하려고 이게 두 가지를 자체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상황에 대체 꼼꼼하게 채비를 챙긴 후 드디어 준비 완료! 서둘러 길을 나섰다. 이제 가거도로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목포 연안 여객 터미널. 가거도로 가기 위해선 낚시 전용선도 있지만 먼 거리 때문에 쾌속선이 편리하다. 언제나 쾌속선을 이용해 이렇게 출조를 나설 때면 여행의 묘미까지 더불어 느낄 수 있어 즐거운 마음인데 감성돔 시즌을 맞이한 탓에 적지 않은 출조객들을 만날 수 있다. 배에 오르기에 바쁘게 가거도를 향해 출발! 가거도는 국토 최서남단에 위치한 만큼 쾌속선을 이용한다고 해도 수시간에 걸친 백길 위에서의 여정을 동반하게 된다. 에서 가거도까지는 비금도초를 거치고 대흑산도를 거쳐갖고 목포를 출발한 쾌속선은 비금도와 흑산도, 태도를 지나 가거도까지 4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된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망망대해를 바라보기를 약 4시간여. 서서히 오늘의 목적지인 가거도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여느 섬마을과 다를 것 없는 정겨운 마을 풍경을 마주하니 육지와 먼 외딴 섬이란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대부분 여기 낚시하신 분들이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관광차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너무 육지에서 멀어가지고 4시간 반에서 5시간 걸리니까 이게 한번 오신 분들은 큰 마음을 먹고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그런 의미로 고기도 많이 잡아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거 볼 때는 기분이 좋지만 도착하자마자 취재진의 눈을 사로잡은 건 바다를 벗삼아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의 모습.
이곳 가거도 역시 주민 대다수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람 냄새 나는 그 풍경과 더불어 최근 가거도의 이색적인 풍경을 이루고 있는 건 바로 항구를 가득 메운 조사들. 먼 여정이라 준비한 물품들도 만만치 않게 많다. 예, 여기서 대물이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한번 그냥 왔습니다. 아니요, 처음입니다. 아, 여기 와보니까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오늘 좋은 조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가거도. 가구도 뭐, 국토 최서 남다랍니까? 어둥하고 저기요. 야, 먹고 수업으로 가서 전국으로 다 팔리죠, 이거. 가히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가거도. 가거도의 주민들은 대다수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주변 해역은 조개를 비롯한 각종 월동구역으로 조기와 멸치, 전복, 농어 등이 주로 잡히고 있다. 가거도를 둘러싼 바다의 풍부한 어자원은 먼 백길에도 불구하고 단연 많은 낚시인들을 불러 모으는 이유가 된다. 특히 감성돔 시즌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5자, 6자를 비롯한 대물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황금기.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거도 대물 감성돔의 첫 대면을 위해서 출발해보자. 네, 지금 현재 조금이라서 큰 마리수는 없어도 보통 40cm에서 한 60 가까이 된 감성돔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물 조류가 좀 있는 데로 가야 되면은 성근야나 부속섬을 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수라기보다는 대물, 그 한 마리 사이즈에 있는 것.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 가거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대리취. 언제나 포인트에 발을 딛게 되면 아무리 느긋한 선비조사도 둘째 가라 하면 서러울 급한 성격으로 돌변하게 되는 법. 서둘러 바다 상황을 살펴본 후 곧바로 채비 준비에 들어간다. 우선 1호 낚싯대에 원줄 3호, 목줄 2호에 1.26G 반유동을 써서 공략해보기로 했다. 현재 물때는 무시. 썩 좋은 물때가 아닌지라 가거도 내에서도 물골이 형성되어 있어 조류가 빠른 포인트를 선택했다. 풍속 역시 9에서 12m/s로 세게 불고 있어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미끼로는 깐새우를 선택. 야심찬 첫 캐스팅을 해보이는데 과연 말로만 듣던 이번 시즌 대물 감성돔을 볼 수 있을지 두근거리는 심장박동이 귓속으로 들릴 지경이다. 부지런히 밑밥을 치는 건 감성돔을 향한 무언의 대화. 소리쳐 부를 수 없음이 애가 탄다. 바다는 늘 같은 바다처럼 보이겠지만 분들이 힘들게 먼 곳까지 찾아가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 원도권 자체는 참 또 희한한 게 전 낚시꾼 조사님들에게 슬픔도 주고 기쁨도 주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빈손으로 나가는 조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자기 기록 갱신을 해서 큰 대물을 갖고 또 자기가 고향 육지로 또 나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 가거도를 찾는 조사님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여러 마리의 마리수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한 마리 자기 기록 갱신, 대물의 꿈도 안고 또 하나 폭발적인 그 가거도 자체 특유의 감성돔의 그 힘이라게 하죠. 우리가 또 소위 말하는 낚시꾼들이 말하는 손맛이라기도 하고요. 그 손맛을 그리워서 이 먼 곳까지 항상 낚시꾼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한 마리가 주는 기쁨.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매번 어쩌면 안게 될지도 모를 슬픔을 각오하면서도 설렘 하나로 먼 백길을 선택하게 된다. 드디어 첫 입질이 시작됐다. 물속에서부터 전해오는 힘찬 움직임이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는데 앞불싸! 이건 감성돔이 아닌 노래미!
아쉽긴 해도 첫 손님이니 기분 나쁠 일도 아니다. 현재 조류는 좌에서 우로 흐르고 있으나 거친 역바람 탓에 채비가 조류를 타고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결국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변으로 이동해 보기로 했다. 바람을 등지고 자리를 잡고 보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새 한 마리. 아니 왜 남의 자리 빼앗고 난리랴. 내가 뭘로 보이는겨? 물로 보이는겨? 그런겨? 가버려! 후딱 가버려! 결국 기세등등한 새 한 마리에 못 이겨 잡어입질 하나 못 받고 자리를 옮기는 정용선 씨. 이렇게 첫날 출조를 마무리 지어야만 할 것인가? 철수하는 다른 배를 보니 마음은 더 답답한데. 결국 첫날 출조는 오후 2시부터 해질 무렵 5시까지 잡어입질 몇 수로 약간의 워밍업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아쉬움을 안고 배에 몸을 싣게 되는데 다른 조사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하다. 역시 감성돔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선 이동으로 해가지고 한 40m 이상 흘렸는데 한 마리 잡고 한 마리는 또 터쳤습니다. 60cm급 감성돔 한 마리다. 그 성근여에서 한 11시경이요? 11시경에 입질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슥 끌고 들어가길래 채더니 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가고도의 감성돔을 본 것만으로도 첫날 아쉬움을 달랬다. 다음날 이른 아침, 젠걸음으로 배에 몸을 실은 일행은 바로 포인트로 향했다. 둘째 날 포인트로 선택한 곳은 어제에 비해 물꼬리 깊어 빠른 조류를 만날 수 있는 성건녀. 포인트에 관한 정보는 현지인들을 통해 전해 듣긴 했지만 일단 눈으로 확인하고 여건에 맞는 채비를 준비해야 유비무환이 아니겠는가. 주변 파악을 끝내고 채비를 준비하는데 어제와 똑같은 채비에 봉돌 중량만 조금 늘려 채비 안착이 용이하도록 했다.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밑밥을 뿌리며 감성돔을 향한 구애를 해본다. 제발 내 사랑을 받아줘. 감성 돔돔돔. 여기는 오늘 지금 물심이 한물이라 이 건도 쪽보다는 지금 물골 자체로 형성된 대로 지금 포인트를 진입해갖고 지금 공략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형적으로 물꼬리 깊어 상당히 빠른 조류를 보여주고 있다. 조류가 잘 가지 않는 한물인 오늘 같은 날이면 원활한 조류 소통을 볼 수 있으니 보석 같은 포인트인 셈. 그 사이 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가만히 숨죽이던 찰나 시원하게 챔질을 했는데 힘을 좀 쓰는구나 싶더니 영 시원치 않다. 아니요. 일행을 약올리는 주인공은 이름하여 우럭. 놀래버려. 작은 새끼 우럭이 이렇게까지 힘을 쓰다니 더 이상 할 말 없음이요 어이없습니다. 허탈한 마음을 달래며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해가 훤하게 머리 위를 밝히며 떠올랐다. 햇살이 퍼지는 과거 이구 마을의 전경을 보고 있자니 도심에서 느낄 수 없었던 훈훈한 섬마을의 정취가 가슴속까지 번져오는 듯한데 바로 그때 무언가 강한 움직임이 느껴진다 했더니 발밑을 강탄 바로 이것! 예상 밖의 숭어떼 습격에 도저히 대응할 방안이 없다. 발밑까지 띠를 이루어 이동하는가 싶더니 공략 지점까지 완전히 점령한 상태. 숭어떼는 상층부에 떠서 이동하기 때문에 바닥을 공략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끼를 빼앗기지는 않겠지만 밑밥을 뿌리는 족족 안착되기도 전에 숭어들이 다 먹어치워버리니 난국이다. 결국 숭어떼를 이길 수 없어 채비를 걷게 되는데
현 시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옆자리로 옮기는 것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지 않았던가. 다시 한번 한숨 섞인 캐스팅을 해보이는데 좋은 물때는 아니라고 해도 이런 노력에 성의 표시라도 해줄 법하건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다. 그때 어디선가 가이드 선박이 나타났다. 도대체 무슨 일인고 했더니 난데없이 번쩍 뜰 채를 들어보이는 것이 아닌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건 감성돔. 그런데 이건 육자 감성돔이 아닌가. 과연 가거도의 시즌을 실감케 해주고 있다. 육자 감성돔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니 아무도 말리지 마시오 외치며 맹렬한 공략을 펼치는 정용선 씨. 직벽 앞 여밭을 공략하고 있던 그 순간 왔어. 그런데 순간 모두를 당황하게 한 사실이 있었으니 자리를 옮기기 전 포인트에서 뜰채를 가져오지 않았던 것. 이 상황을 어찌하란 말인가. 상황이야 어찌됐든 낚은 고기 놓칠 수 없으면 어느 조사인들 부인하리요. 결국엔 담당 PD 순발력을 발휘해 카메라를 고정해놓고 뜰채를 가져다주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 누가 뜰채를 가져왔건 나는야 낚고 본다 정용선 씨. 드디어 감성돔 낚아올리기 성공! 어찌나 힘을 쓰던지 이것이 과연 가거도의 손맛이다 싶다. 지금 가운데 이어가 있는데 그 이어 주변으로 이렇게 장타를 쳐가지고 살살 이렇게 끄고 오니까 그대로 그냥 쭉 갖고 들어가네요. 자랑스러운 55cm급 대물 감성돔. 가거도 출조 셋째 날. 출조 마지막 날인 만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출발. 오늘은 이제 철수하려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2시간, 3시간에서 어제보다는 물이 흐르는 조류가 더 나서니까 물의 힘이 더 나고 오니까 오늘 오후 전에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마지막 목적지는 큰 구랍 직벽 포인트. 육지로 철수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일행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시간. 도착해서 보니 큰 구랍 직벽 포인트는 말 그대로 안개로 가득한 가거도를 앞에 두고 있다. 채비 준비에 속력을 내보는데 어제 낚시를 해본 결과 예민한 입질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은 전유동 채비를 써서 공략해보기로 했다. 어제는 물때가 한물인 탓에 조류가 빠른 지역을 공략했던 정용선 씨. 그런데 오늘은 왜 안쪽에 위치한 직벽 홈통에 자리를 잡고 공략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여기를 굳이 택한 이유는 물색이 어제 전반적으로 다 맑고 거의 7m, 8m권까지 물속이 다 비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한 수심이 대략 한 14m권 정도 지금 나오니까 일부러 물이 맑으니까 수심을 깊은 데로 일부러 택했습니다. 조류는 약하지만 수심이 깊은 곳에서 감성돔의 경계심을 떨어뜨려 공략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란 판단인데 그 사이 입질이 왔다. 찬스를 노려 정확한 챔질로 녀석과의 흥겨루기가 시작됐는데 보통 힘이 아니다. 무언가 모습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참돔이네요. 이럴 수가.
감성돔을 예상했으나 아쉽게도 참돔 조과였다. 낳고 보니 큰 사이즈라 이건 역시 아쉬운 조과는 아니라 하겠지만 출조 마지막 날 가뜩이나 3시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참돔 조과라니 참을 수 없는 손맛의 아쉬움이요. 지금 제 끝무렵 참돔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강어도가 11월 말 정도부터 20일 넘어가면 음력 10월이 넘어가면 감소가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 윤달 그 영향인가 올해 지금 아직 12월 지금 중순이 넘어갔는데 문색이 맞고 아직 어제 그저께부터 참돔이 나온다만 들었는데 의외로 감성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이 깊은 수심에서 그것도 직벽에서 본류돼서 다니는데 참돔이 이렇게 나오네요. 53cm급 참돔 조과. 감성돔 대신 낚아 올린 대물 손맛이다. 결국 다급한 마음으로 채비를 바꾸기로 결심한 정용선 씨. 이번엔 전유동에서 반유동 채비로 바꿔 공략해보기로 했다. 현재는 날물로 물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비 안착이 쉽지 않은 전유동 대신 고정적인 수심을 주는 반유동 채비로 바꾼 것. 이때 슬슬 잠기기 시작하는 찌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기회를 노려 챔질에 성공한 정용선 씨. 수심 깊은 홈통 공략과 동시에 조류에 따라 바꾼 채비의 효과를 제대로 본 셈이다. 배가 휘는 모양새나 끌고 가는 힘으로나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져 오고 있는데 과연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대물 감성돔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취재진 역시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는 순간인데 그때 모습을 드러낸 이것! 혹시 감성돔이 아닌 것 아닐까? 녹화심이 생기던 찰나 속 시원하게 모습을 보여준 감성돔! 멀리서 봐도 이건 의심할 것 없이 대물 사이즈다. 뜰채로 끌어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을 만큼 큰 씨알이다. 이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인가. 뜰채를 가득 채운 모습이 그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데 오랜 인내심과 끈기가 가져다준 결실이라 하겠다. 아침에 전이동을 하다가 물이 계속 남바다로 지금 벽에서 벽 공략을 해야 되는데 남바다로 계속 물이 지금 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 지점에서 많이 벗어나길래 1.5에 순간 수중 1.5 해가지고 직벽 벽 근처로 일단 이 앞에 이 턱이 있더라고요. 이 턱이 있어놔서 그 턱을 좀 넘겨서 수심을 좀 더 깊게 주고 철저한 채비 준비와 상황에 맞는 포인트 선택이 대물 손맛을 안겨준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 출조의 대미를 장식한 53cm의 가거도 대물 감성돔이다. 또 물이 가고 또 문색이 많이 어두워지고 하면 많은 개체수나 씨알매수도 많이 좋아질 건데
이번 출조길은 일정도 짧고 또 물때도 저희가 원하는 물때가 아니라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 물때지만은 출조길이지만은 또 나중에 또 기약하면서 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가고도니까 다음에 와서 또 더 좋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